예일대학교의 넓고 웅장한 강의실, 고풍스러운 벽과 천장에서 은은하게 내려오는 빛이 학문의 깊이를 상징하듯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교수는 세계 군사력과 국가적 힘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시작했고,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의 열띤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강의는 현대 국제관계와 군사적 균형이라는 제목 아래 각국의 군사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다각도로 비교하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유학생 미하엘 니콜라예비치 스미르노프는 강의실 한쪽에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군사력?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이 압도적이지. 특히 한국 같은 소국이 어디서 감히.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하엘은 어려서부터 러시아의 강대함과 전투적 역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종종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성과를 칭찬하며 그들의 미래가 세계를 압도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단에 서 있던 교수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비교적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현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위치와 영향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수의 질문은 순간적으로 강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IT 산업과 문화적 소프트 파워를 언급하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는 한국의 국토 크기와 인구 수를 이유로 과대평가된 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미하엘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 숫자가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방대한 영토와 중국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 단지 작은 플레이어일 뿐입니다. GDP나 기술력을 논한다 해도 진정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한국이 과연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의 말은 강의실을 긴장감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한 한국계 미국인 학생이 손을 들며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흥미로운 의견이네요. 하지만 군사력은 숫자나 크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군사적 훈련과 기술,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서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의 역사를 보면 한국 군인들의 용맹함과 끈기는 이미 증명된 바가 많아요. 미하엘은 그 의견을 무시하려 했지만 다른 학생들도 차례로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과 IT 기반의 사이버 전투력을 언급했고,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전쟁 당시의 사례를 들어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도 강인했는지 강조했습니다. 미하엘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학생들이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때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정보에 점차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K방산의 해외 수출 성과,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국방 기술들이 그의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미하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와 중국이 압도적이라 믿었지만 오늘 논의에서 제시된 한국의 다양한 강점들은 그의 확신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내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미하엘은 교수의 질문과 학생들의 발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강대함에 비해 한반도의 작은 국가가 가진 힘에 대해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던 그는 강의 시간에 들었던 구체적인 사례들과 데이터를 떠올리며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교수는 학생들에게 개별 연구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가 간 군사력의 실질적 비교였고, 학생들은 지정된 국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미하엘에게 배정된 국가는 뜻밖에도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 그는 작은 비웃음을 지으며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 과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의 생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K9 자주포, K 흑표 전차, KF-21 전투기와 같은 이름이 등장하며 이들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기술적 성과라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실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KF-21은 자주국방을 위한 첨단 전투기로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흥미롭군. 이렇게 작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심지어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기술 분야에서. 더불어 그는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에 대한 자료도 접했습니다. 전통적인 전쟁이 아닌 현대의 디지털 전쟁에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한국 전쟁의 기록과 이후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조사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한국군이 보여준 끈기와 용맹함은 미하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초강대국들과 함께 싸우며 생존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군. 더욱이 북한과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는 한국군을 끊임없이 준비된 상태로 유지시켰습니다. 그는 이 점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를 이어가던 중 그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한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그녀는 한국의 국방 정책과 군사 기술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하엘, 내가 말한 숫자와 크기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지만 그때마다 끈질기게 버텨내며 성장했어요. 단순히 군사적 힘을 넘어 우리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고를 배웠죠. 수민은 미하엘에게 여러 자료를 보여주며 한국군의 최신 훈련 방식과 세계적인 협력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미하엘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러시아나 중국과는 다른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전략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하엘은 한국 군사 문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예비군과 현역병 제도, 그리고 병사들이 겪는 철저한 훈련 과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군이 단순한 물리적 힘을 넘어 정신적 강인함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감탄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모든 남성에게 부과된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준비된 국민 군대가 아닐까? 미하엘은 점점 자신의 시각이 좁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단지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그들의 강인한 정신력과 현대적인 접근 방식을 간과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하엘은 조사 결과를 정리하며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편협하게 세계를 바라봤는지 다시 한번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이 과제가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하엘은 마침내 자신의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실에는 교수와 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미하엘은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즉 한국의 군사력과 그들의 국제적 역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주제가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 생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를 포함해 한국의 방위산업 성과를 이야기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군사력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력을 활용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방위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버 전쟁에 대한 준비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쟁의 새로운 양상에서 이들의 대응력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의 발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흘러갔지만 청중 중 일부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군사적으로 강하다 해도 그게 실제로 전쟁에서 결정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발표 중 미하엘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발표 몇 주 전 미하엘은 학교 내에서 열린 국제교류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과 함께 어울렸고 자연스럽게 국방과 군사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하엘은 또 한 번 한국 학생들과 논쟁에 빠졌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군사력을 높이 평가하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탱크, 항공기, 병력의 숫자가 국가의 힘을 결정짓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런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그에게 조용히 반박했습니다. 그 숫자들이 과연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연결될까요? 저는 오히려 실전 경험과 긴급 상황에서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625 전쟁 당시를 생각해보면 한국군은 처음에는 제대로 된 군사 장비조차 없었지만 극한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생존하며 나라를 지켰습니다. 숫자가 아닌 의지와 전략이 중요했던 거죠. 그 학생의 말은 미하엘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단순히 통계와 숫자에만 의존해 국가의 힘을 판단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하엘은 한국군이 실전에서 보여준 여러 사례를 조사하며 과거의 판단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느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출한 청해부대의 아덴만 여명 작전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해적에게 점령당한 배를 되찾는데 성공한 그들의 작전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단순한 전술적 움직임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또한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한 한국군의 활약과 전투 지역에서 보여준 인도주의적 접근도 그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전투력만 발휘하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협력과 신뢰를 쌓는 데도 능숙했어요. 발표 후 이어진 토론 시간, 미하엘은 또다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나라인 한국이 과연 초강대국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미하엘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초강대국의 크기나 자원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어떻게 그 자원을 활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략을 세우는가입니다. 한국은 그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존 본능과 독창적인 방식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신력과 문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토론이 끝난 뒤 교수는 미하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하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너 자신도 변화한 것 같구나. 내가 한국에 대해 연구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강의실을 나서며 미하엘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러시아와 중국의 강함만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오늘 내가 배운 것은 크기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는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었고 자신의 편견이 무너진 순간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미하엘은 발표 이후 자신의 생각이 크게 바뀌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강대함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그는 이제 한국의 작은 크기 속에서 발견된 강인함과 창의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여름방학을 맞은 미하엘은 우연히 예일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한국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IT 산업과 국방 기술, 그리고 한국의 현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꼭 참여해야 할 기회야. 그는 주저없이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미하엘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고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시스템의 효율성, 정돈된 환경,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은 그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과 현대적 건축물들은 그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일정 중 하나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의 방위산업체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모형을 직접 눈으로 본 미하엘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이 실제로 가능하다니. 한국은 단순히 추격자가 아니라 이제는 선도자로 나아가고 있군. 또한 한국군의 훈련 시설을 방문하며 직접 시뮬레이션에 참여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VR 기술과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훈련 시스템은 그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는 다시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산 기술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 일화는 프로그램 동안 그와 친해진 한 한국 친구 수민과의 대화에서 나왔습니다. 수민은 미하엘에게 한국전쟁 당시 할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쟁 중 집을 잃고 거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경험이 우리에게 더 강한 생존 의지를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미하엘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한 군사적 성과나 경제적 수치를 넘어선 한국이라는 나라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미하엘은 강의실에서 토론을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숫자나 크기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에세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교수와 동료 학생들에게 나눴습니다. 한국은 단지 작고 인구가 적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경 속에서 강인함을 키우고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영을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크기와 숫자만을 보고 판단하려 하지만 한국은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작은 나라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미하엘은 마지막으로 교수님과의 면담에서 자신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을 통해 단순히 군사력과 국가적 힘의 의미를 넘어 진정한 생존과 혁신의 힘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러시아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더 넓어졌습니다. 세계는 단순히 강대국들의 무대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 역시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교수는 미하엘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하엘, 내가 한국을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단지 한 나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제관계에서의 중요한 교훈일 거야. 우리는 모두 서로 배울 점이 있는 존재들이다. 미하엘은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며 동료 학생들에게 한국의 독창성과 잠재력을 알리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자부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영감을 그의 인생에 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배운 것처럼 세상은 항상 새로운 것을 알려줍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강점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한국을 경험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